안녕하십니까. 박민찬입니다. 풍수직원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지관이 왜 벼슬인가. 예로부터 풍수지리 연구가, 풍수연구가를 지관으로 명칭이 정해졌죠. 이 지관은 또 더 높이 불러준다면 지사라고 해야 됩니다. 땅지자 벼슬관인데요. 지사라고 하면 땅지자 스승사사죠. 그래서 지사라고 또 부릅니다. 이 지관이 벼슬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지관을 아주 쉽게 그냥 무슨 별명식으로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벼슬이다. 지관에게 예로부터 왜 벼슬을 주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관, 흥풍수라는 것은 흥하고 망하는 학문이다. 흥망성쇠가 다 풍수지리에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들, 우리 개인들, 또 나라에, 또 기업에 모든 것에 다 흥하고 망하는 사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관이, 풍수지리가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 풍수를 통해서 흥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벼슬을 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큰 위대한 일인가. 저는 풍수를 연구하고 나서요 정말 책임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 제가 한 행위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저 때문에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아찔해요. 개인의 묘를 하나 써준다든가 집터를 정해준다든가 여기에서 저로 인해서 그 집 가정이, 그 집계 자손이 흥하고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요 항상 얘기가 뭐냐면 풍수를 제대로 모르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죠. 그 죄를 다 어디다 받느냐 이거죠. 지금 모든 책임은 그래서 저는 풍수지리가에게 있다는 겁니다. 풍수지리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풍수의 근원을 모르고 정말 묘를 쓰던 아니면 집터를 잡아주던 공장터를 잡아주던 청와대를 잡아주던 이게 바로 풍수지리 역할인데 지금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망하는 것도 풍수지리의 영향이고 흥하는 것도 바로 풍수지리의 영향이라는 겁니다. 예로부터 지금 경복궁, 다른 사람들은 경복궁을 명당이라고 그래요. 절대 아닙니다. 경복궁 거기도 청와대 같은 터입니다. 똑같이 흉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이 정치로 나라가 발전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흉터입니다. 제가 이 감평을 해보니까 완전히 흉터예요. 그래서 나라 발전을, 정치로는 나라 발전을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그러니까 그것도 바로 책임이 풍수지리가가 있는 거다 이거죠. 물론 경복궁 저희 직계 스승, 그러니까 정도전이라는 그 어른이 경복궁을 정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못 정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정치가 이렇게 되었다. 자, 이 지관이라는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단 말입니다. 지금 나라가 지금 자꾸 망하는 것도 이게 왜 망하는지 이것을 풍수하는 사람들이 밝혀서 나라에 제안해 줘야 되고 국민한테 설득을 시켜야 돼요. 이해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뢰를 얻어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풍수로 어디가 고장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해야 우리 국민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풍수지리가들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박민찬이 혼자 아무리 해봐야 이게 어떤 설득력이 부족한 건지 우리 국민이 정말 도둑 맞으려니까 개도 안 짖는 식이 되는 건지 도대체 말을 안 듣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제 책임이고 우리 풍수가 책임이라는 겁니다. 물론 저는 벌써 수십 년을 이런 사실을 밝히고 알리고 적극적으로 이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저의 책임은 맞죠. 그래서 이 풍수가 지관 역할이 이만큼 모든 그 인간사, 세상사, 흥망성쇠의 역할이기 때문에 지관의 역할이다. 그래서 이 예로부터 지관이 그런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지관, 벼슬관, 벼슬을 준 거다 말입니다. 자, 왜 벼슬인가? 우리가 공무원, 국가에서 발령을 내가지고 공무원 시험 보고 국가에서 발령을 해서 이제 뭐 9급서부터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라가게 되면 사무관까지 가야 사무관이라고 벼슬관 아닙니까? 사무관을 가야 이제 벼슬을 주는 거예요. 사무관 돼야만. 그러니까 무슨 장관, 뭐 사무관급 이상, 뭐 동장, 면장,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 관자를 붙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관자를 괜히 붙여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망했을 때에 그 지방을 쓰지 않습니까? 지방. 그래서 일반인들이 사망했을 때는 현고, 학생, 부군, 신의 이렇게 쓰죠. 지관을. 그런데 이 벼슬을 한 사람들은 사무관급 이상이 사망하게 되면 지방이 현고, 아무개, 사무관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신의 이렇게. 현고, 아무개, 사무관, 신의. 거기다 벼슬을 넣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방을 보게 되면 저 집에 몇 대조가 벼슬을 했다. 어떤 역할을 했다. 장관이면 장관을 했다. 뭐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을 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지관도 벼슬을 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자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버지 제사를 지낼 때는 반드시 관자를 넣어라. 아버지는 그 지관 역할을 했다. 나라에 어떤 역할을 했고 또 많은 곳에 이 지관 역할을 해서 나름의 어떤 국가의 사회에 이바지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박민천 지관 신의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써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또 이런 얘기를 듣고 풍수가들이 다 지관서를 쓰면 안 되죠. 왜냐? 망에게 한 사람도 지관 쓰면 됩니까? 망에게 한 사람도 지관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지관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정말 내가 참 풍수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 하는 사람에게는 써도 돼요. 그러나 잘못해서 정말 사회에 가령 말을 잘못하고 다니는 것도 지관의 역할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이 풍수를 왜곡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 이 지관 죽어서 그 지관이라고 그 명식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벼슬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지관이라고 죽어서 지관이라고 그 지방 쓸 사람 몇 사람이 될까요? 제가 볼 적에는요 3사람도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왜 그런지 아세요? 지관 역할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 이 풍수지리가의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한다면 이 장례 문제도 화장이 좋다고 해야 됩니다. 왜냐? 이 매장에는 길과 흉이 상반되어 있단 말입니다. 좋은 길지에 매장하면 자손이 좋고 흉지에 매장하면 자손이 이 흉기를 받아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장례 문제도 좋은 길지가 아니면 화장하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문제부터 해가지고 특히 지금 기업 망하는 기업이 많죠. 이거 왜 그래요? 그 분명한 그 지관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그 기업이 망하는 겁니다. 그 원인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직원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예?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최고라고 하는 최 교수라는 사람, 또 김 교수라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뭐 풍수 대학자라고 그러는데, 그 정도 되면은요 기업도 살려야 되지만 특히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다. 흥하고 망하는 것이 풍수의 역할이라는 것 그 자체도 몰라요. 사실은 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금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자체도 모른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지금 그런 정도라 그러면 우리 국민들한테, 자, 지금 풍수가 우리 국군이 어디서 잘못됐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겁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최고 학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지관이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풍수지리사 참 정말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 응? 큰일 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국민이 교수라 그러니까, 또 누구 뭐 대통령비를 써줬다 그러니까 아주 뭐 풍수 잘 보는 줄 알고 그런 사람이 뭐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쭐하고 가서 해봐야 제대로 한 게 없다 이겁니다.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삼성그룹 그 서초동 사옥, 거기 망하는 터라고 2005년서부터 주장을 했습니다. 이미 그런 사실을 삼성그룹에 영상을 다 제작을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당시 이학수 부회장이 다 검토를 했대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을, 자연을 본대로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안 좋다니까 그걸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야 발전하는 겁니다. 지 아무리 뭐라 그래도 자연 앞에서 인간은 누구나 어떠나 한 조각입니다. 한 조각. 무슨 자기가 그렇게 큰 뭐 역할이라고 대단하다고 그렇게 우쭐하고, 돈은 있다가도 없어요. 제가 보는 건 3대 못 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3대 못 갑니다. 그 원인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지관 얘기에다가 이제 여기까지 또 얘기가 되는데요. 차관 지관이라는 벼슬을 괜히 준 게 아니다. 우리 나라 살리고 기업 살리고 국민들 편안하게 살게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벼슬을 준 거다. 그런데 지금 지관이라는 풍수지리가들이 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지금 나라가 정말 이제 불과 1년도 안 남았습니다. 가을쯤 되면 이제 비망 소리 납니다. 이게 자연을 보면 이미 드러나 있어요. 자연은 거짓말을 안 하죠.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저에게 어떻게 청계천이 무슨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느냐 뭐 이렇게 비웃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직원들이, 그런 풍수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꾸로. 그러니 제가 답답하잖아요. 아니 90점짜리도 100점을 몰라보는데 10점도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100점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까? 그 좀 똑같은 거예요. 대학 교수의 강의를 유치원생이 들을 수 있나요? 못 듣는 거와 똑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풍수를 모르는 건 당연해요. 풍수가들이 이걸 왜 과학인지, 풍수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왜 중요한지를 밝혀서 발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다 보면 미신 쪽을 하거든요. 중국 풍수가 거의 98%가 지금 중국 풍수입니다. 이 중국 풍수는요, 이 풍수가 4가지가 있어요.
신한계, 법한계, 도한계, 문한계, 이렇게 가지수가 4가지입니다. 이 법한계와 문한계는 중국 풍수질입니다. 중국 풍수가 뭐냐면 이 음양 오행으로, 그러니까 학문을 많이 해야 돼. 공부를 많이 해야 그 풍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음양 오행으로 보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물론 일부 자연 형상을 봅니다만은 음양 오행을 더 중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다 이거예요. 글로 풀어서 묘자리나 집터나 관청이나 글로 풀어서 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맞지 않는 거죠. 이 음양 오행이라는 것은 사주팔자 푸는 공식입니다. 그 공식을 풍수지리로 활용하기 때문에 안 맞는 것입니다. 이게 98%예요. 이 1500년 전에 중국 풍수, 문한계, 법한계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원인을 모르고 하니까 지금까지 풍수를 완전히 밝히지 못한 겁니다. 그 다음에 도한계 풍수가 있습니다. 도를 통하거나 영적으로 신적으로 본다는 풍수질인데요. 우리나라 대표적으로는 98년도에 돌아가신 손석구 씨죠. 이분이 도한계. 그런데 사실은 그분을 또 실토했죠. 도한계가 뭐냐? 이 영적으로 신적으로 본다 이거야. 모든 만물을 영적으로 신적으로 본다. 이것은 학문적으로 말하기 곤란하죠. 여러분들이 볼 때 잘 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손석구 씨는 제가 1994년도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저는 정자 실험을 해서 당시에 과학으로 증명을 했고, 같은 프로에서 손석구 씨는 내가 어디 땅속에 어디다 묻어놓으면 내가 그걸 찾아낼 수 있다. 내가 뭔지를 그걸 밝혀낼 수 있다. 그래서 PD가 포크형을 동원해가지고 땅을 파고 PD 혼자만 알고 땅속에 묻어놓고 손석구 씨를 불렀는데 5, 6, 7번까지 안 나와. 맨날 핑계만 대고 나중에 9번째 실토를 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땅속에 볼 수 있는 사람 능력이 없다.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게 그대로 방송 나왔습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신적으로 영적으로 본다는 것인데요. 그게 도한계 풍수입니다. 길도자. 제가 풍수하는 것은 신한계입니다. 이 신한계 풍수는 1100년 전 신라 말기 도선국사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후계자 단 한 사람에게만 구존으로 극비천수가 된 것입니다. 제가 34대 신한계 전수사입니다. 도선국사의 후계자, 34대 후계자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맞고요. 신한계는 게 뭐냐면 만물의 형상을 귀신같이 본다는 것입니다. 신한계 물형설이라고 내려왔거든요. 물형론, 이 풍수지리가 신한계 물형론으로 내려왔는데 이 뜻이 그렇다 말입니다. 만물의 형상을 귀신같이 본다. 귀신이 본다는 게 아니라 귀신같이 정확하게 본다 이겁니다. 정확하게 이 형상을 보고 그 혀를 잡고 묘지나 집터나 관청이나 모든 음택양택을 다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을 한다 이겁니다. 이랬을 때에 이것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명당을 찾는 것은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32여 가지를 봐야 돼요. 이걸 하나라도 어떤 하자가 있으면은 명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그리고 이 풍수의 논리, 그 근원적인 원인을 이걸 과학적으로 다 알아야 되고, 자연의 오묘한 이치를 그걸 명확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형상을 보고. 그래야 이것이 형상과 기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풍수지리를 정의해보면 이렇습니다. 풍수지리란 만물의 형상과 자연에서 발산하는 기를 활용하여 인간 운명을 결정하는 학문이다. 그러니까 형상과 기를 활용하는 것이 풍수지리학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형상과 자연에서 발산하는 기, 음택은 음기 아닙니까? 양택은 양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그 자연의 원리와 이치와 그 요소를 적용시켜서 여기가 어떤
길지가 된다. 명당이 된다. 여기가 이래서 흉지다. 절대 묘지나 집터를 쓰면 안 된다. 이것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식 지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어이가 없는 일이 뭐냐면, 제가 동방대학교 강의를 좀 나갔었어요. 동방대학원 대학교. 그런데 그 대학에서 공부하던 사람이 1년도 안 돼서 그 대학의 풍수학과 교수가 됐어요. 이거 참 어이가 없어. 아니, 그것도 주제에 강의도 거기서 배울 것도 없는 거를 배워가지고 또 다시 교수를 하더라 말입니다. 아니, 그렇게 풍수가 쉬운 건가요? 이론만 해서 되나요? 교수라 그러면 일반인이 판단할 적에, 야, 풍수에 박사겠구나, 풍수를 잘 보겠구나,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교수를 하니 어이가 없어요. 정말 6개월 공부하고 교수가 된다는 거, 이거, 그래서 제가 그 담당 교수라고 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자격증도 발부하는데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 책임감 있게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함부로 자격증 남발하면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내가 교수고 내가 풍수지리학 박사다, 자격증 뭐 있다, 그러면 일반인은 그걸 인정합니다. 그런 사람이 가서 어떻게 그 흥망성쇠를 책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 자격증 함부로 남발하면 안 된다. 이거 책임을 져야 된다. 제가 이런 충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풍수가라는 역할은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벼슬을 준 거 아닙니까? 벼슬. 이런 이치도 모르면서, 이런 근원도 모르면서 뭘 이러고 저러고 말을 하는지 말입니다. 제가 왜 그러느냐면요, 정말 풍수가들이 제대로 했다면 이제 나서야 된단 말입니다. 나라에 나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 없으면 꼬리 내려, 그만둬야지. 왜? 그렇게 자기가 아무렇게나 행동해서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그러냐 이거야. 그 자체도 모르고 지금 늘 하고 있어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무식이 용감하다 그러는 말이 맞아요. 무식한 사람이 용감한 겁니다. 모르니까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알면은 이거 함부로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풍수가들이. 여러분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고, 정말 동조할 건 동조하고, 또 스스로 이거 해선 정말 박민찬 선생 얘기가 맞다, 이거 안 되겠다, 스스로 그만두든지 아니면 새롭게 배우든지 동조할 거 동조해서 나라에 쓰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관이라는 게 그냥 지관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제가 요즘에 정말 이제 나라가 심각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고 있어요. 근데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하나 땅에 떨어질 말이 없을 것입니다. 언제든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는 사실, 오늘 지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